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가끔 깜빡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줄여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는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반대입니다. 60세 이후에 오히려 늘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늘리지 않으면 건강도 잃고 행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꾸준히 늘려나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위 걷는 시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걷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걷기만큼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심혈관 건강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근력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어서 뼈를 자극하고 근육을 사용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허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걷기를 하면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야외에서 걷는 경우 더욱 효과적이죠.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넷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5,000보, 8,000보로 늘려나가세요. 10,000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걸을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기, 일찍 내려서 한 정거장 걸어가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면 큰 효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 친구와 함께 걷기, 새로운 코스 탐방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4위, 단백질 섭취량. 네 번째로 늘려야 할 것은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단백질 부족입니다.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1.5-2%씩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심각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런 근감소증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항체, 백혈구 등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셋째, 상처 회복과 조직 재생에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넷째,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도 단백질을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에서 96g 내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젊은 사람보다 20에서 30% 많은 양입니다.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세요. 아침에는 계란이나 우유, 점심에는 고기나 생선,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과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 견과류를 골고루 먹어야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간식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견과류, 삶은 계란, 치즈 등이 좋은 단백질 간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3위, 친구와의 연락 횟수. 세 번째로 늘려야 할 것은 친구와의 연락 횟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도 줄어들죠. 하지만 이때야말로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기억을 되짚어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뇌 운동이 됩니다. 셋째,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면역력도 강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넷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와의 연락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주기적인 연락을 습관화하세요. 달력에 표시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씩 특정한 친구에게 연락하는 날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소규모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만나서 차 마시기, 한 달에 한 번 식사 모임 갖기, 계절마다 여행 가기 등 정기적인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화상통화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멀리 사는 친구들과는 화상통화가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문화센터, 종교시설, 취미 동아리 등에 참여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바쁠 것 같아서 귀찮게 할까 봐서라며 망설이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연락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2위, 새로운 경험. 두 번째로 늘려야 할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익숙한 것들만 찾게 됩니다. 늘 가던 식당, 늘 보던 TV 프로그램, 늘 만나던 사람들. 물론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너무 반복적인 일상은 뇌를 둔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경험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둘째,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깨달음은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새로운 경험은 일상의 활력과 재미를 더해줍니다. 매일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공통의 관심사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취미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것들을 지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서예, 요리, 원예, 사진, 독서 모임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여행도 훌륭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 가보지 않았던 곳을 탐방해 보세요.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학습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역사, 문학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천천히 배워나가세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세요. 기술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 배우기, SNS 시작하기, 온라인 쇼핑 해보기 등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봉사활동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1위, 감사 표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몸은 아프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부정적인 것들에 눈이 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도움을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넷째,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 표현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같은 소소한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고맙다, 덕분이다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편지나 메시지로라도 전하세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세요. 건강, 집, 가족, 자연환경 등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도 감사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반드시 늘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위 걷는 시간, 4위 단백질 섭취량, 3위 친구와의 연락 횟수, 2위 새로운 경험, 1위 감사 표현.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걷기를 하면 건강해져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사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늘려나가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걸어보시고 한 끼에 단백질 음식을 하나라도 더 드시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작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고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